you hear that? 오토뷰 김기태 PD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 BMW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차인데요, 바로 3 시리즈죠. 자, 3 시리즈가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거쳤는데 일단 외관상의 차이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실내 분위기,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연장시킴으로써 기존과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오늘 모델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320i인데요.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삼 시리즈의 LCI 버전이 벌써 나왔습니다. LCI는 BMW의 페이스리프트를 의미하는데요. 이번 변화의 핵심은 존재감 향상과 미래 디자인 요소의 반영입니다. 최근 BMW 모델들이 보여주는 각지고 강인한 이미지가 신형 3 시리즈에도 쓰였습니다. 헤드램프와 그릴 디자인도 각진 형태로 바뀌었고요. 주간주행 등은 화살표 방향을 떠올리게 하죠. 상대방에게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 등장할 BMW의 신모델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모델의 범퍼 디자인을 볼까요? 대놓고 M스포츠 모델을 구입하라는 것 같았었죠. 그러나 지금은 기본형 범퍼 디자인에서도 멋스러움이 잘 보입니다. 후면부 머플러를 노출시킨 디자인은 내연기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BMW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최신 스타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12.3인치 계기판과 14.9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넉넉한 면적과 화려한 구성을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디스플레이 대형화 추세에 맞물려 물리 버튼 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기어 레버도 크게 달라졌는데 작은 토글 컨트롤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신모델들은 모두 이런 디자인을 갖게 될 예정이고요. 아쉬운 점도 있는데 계기판 디스플레이는 크기에 비해 보여주는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원하는 기능을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고요. 터치 방식으로 통합된 공조장치는 사용하기 불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BMW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하죠. 음성인식 기능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타사 대비 다소 부족한 느낌이 짙었습니다. 320i는 3 시리즈의 기본 모델이지만 구성이 좋은데요. 앞좌석 시트에 열선, 메모리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뒷좌석 온도를 별도 설정할 수 있는 트라이존 공조 시스템도 탑재되고요. 왔던 길을 되돌아가주는 후진 보조 기능, 기어 조작부터 가감속까지 해주는 자동 주차 기능, 에이다스 기능도 강력합니다. 차간 거리와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며 주행할 수 있고 전방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까지 인식합니다. 전방은 물론 후방까지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을 별도로 켜고 끄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요. 그러나 LCI 이전과 달리 운전자 보조 지원 기능의 작동 시작 시간이 길어졌고 코너 각도가 조금만 깊어도 스티어링 보조 기능을 중지하는 등 과거 대비 보수적인 측면이 강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고속주행 능력을 볼 텐데요. 자, 지금처럼 가속이 쭉 연장되는 환경. 아무래도 출력 부분에서 조금은 제한이 있는 편이죠. 국내 기준으로는 시작점에 있는 20i 엔진, 2리터급으로 이 위에도 엔진이 있지만 어쨌든 가장 대중적인 엔진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탔었던 모델이 2.0리터 터보였죠. 그리고 제법 출력이 높았습니다. 2.0으로 387마력을 냈으니까요. 반면 현재는 그것보다 대략적으로 한 200마력 정도가 줄었죠. 근데 일상에서 탈 때는 320i가 더 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최고 출력은 높았지만 2.0에서 출력을 쥐어짜다 보니까 RPM이 낮은 환경, 여기서 가다 서다가 이뤄질 때는 터보렉이 제법 스트레스로 작용했거든요. 거기에 변속기가 DCT가 들어가다 보니까 툭툭 치는, 특히 1단, 2단, 2단, 1단 이때 아쉬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출력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일상에서 운영하기 쉬울 정도로 엔진의 리스폰스가 제법 좋고 터보렉이라는 것을 거의 느끼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속에서 상당히 편합니다. 자, 그리고 GF 변속기의 매력이 뭘까요? 일단 성능 부분에서도 충분히 좋죠. 변속이 빠르게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매 변속, 이 과정이 이루어질 때 쇼크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파워트레인이 걸렸기 때문에 승차감, 저속에서 움직일 때 파워트레인에 의한 승차감 저하가 없다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이 되죠. 서스펜션도 제법 특징이 있어요. 자, 지금 상황 툭툭툭툭툭툭툭 튀는 그런 진동이 한쪽 축에만 걸리는 그런 도로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서 오른쪽만 막 튀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320i에서는 그런 아쉬움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죠. 자, 그리고 고속 주행으로 지금 이제 속도를 올려가는 과정인데 시속 200km 정도에 이르니까 안정감이 약간은 저하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M3로 이 구간을 타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까지 탔었던 그 어떤 차보다도 프론트 쪽을 눌러주는, 그에 의한 안정감이 좋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왜 지금 320i는 시속 200km 정도에 이르니까 약간의 불안감을 넘겼을까요? 그건 타이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M3는 제법 큰 타이어를 끼고 있었어요. 반면 현재는 앞뒤 모두 225mm급의 타이어를 쓰죠. 휠은 17인치에 매칭이 되어 있고 50 시리즈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속에서 이 접지에 의한, 특히 현재 모델은 후륜구동이죠. 그로 인한 약간의 한계가 있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다 지금은 측면으로 바람이 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차여도 사실은 불안감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 320i가 보여주는 고속주행 능력,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최상 수준이다. 업계에 있는 자동차를 놓고 보더라도 5% 안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고속에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레인 체인지 같은 환경이 되겠죠. 자, 프론트 쪽의 움직임 매우 좋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론트가 움직였을 때 리어가 따라와주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어떤 차로 프론트를 움직였는데 리어가 늦게 따라오는 차들도 있으니까요. 아니, 차가 연결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늦게 온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또 언밸런스하게 가면 움직임 대비 리어가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그런 차들도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거 보면 좀 부럽지만 독일 쪽 차들이 이런 어떤 고속주행 그리고 균형은 잘 잡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320i 발진가속 성능 얼마나 나왔는지 볼까요? 와우, 7.11초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보다 출력이 높은 차들이 이 뒤에 줄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방지게 200마력도 안 되는 차가 이와 같은 능력을 잘 보여주었네요. 확실히 BMW는 발진 가속 부분, 이 직선 가속에 대한 튜닝도 매우 잘한 편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제가 일상에서 탈 때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 차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3 시리즈를 타고 있는데 정말 만족스럽네요. 제 3 시리즈는 또 이제 길들이기와 등등 해서 조만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동 성능을 볼까요? 자, 현재처럼 차가 달리고 있는 환경, 그리고 급제동. 이 환경에서 차의 모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떤 차들은 이렇게 서버려요. 어떤 차는 지그시 차 전체가 밑으로 가라앉듯이 정지를 합니다. 어느 것이 좋을까요? 예전에는 이와 같은 형식이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자, 이 순간에 리어 쪽 타이어의 접시가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스티어링 휠이 만약에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네, 차가 그대로 돌아버릴 겁니다. 매우 위험해요. 뭐 ESP가 있던 DSC가 있던 무엇이 있든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라앉듯이 유지가 된다는 건 뭘까요? 리어 쪽도 그만큼 안정적이란 얘기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단발적 수치 외에도 평균적 수치도 중요한데, 네, 이 편차가 적었던 것도 역시 잘 맞췄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보다는 M 스포트 패키지 쪽이 약간 더 낫긴 해요, 성능 측면에서. 네, 이번 시승차는 BMW 공식 딜러 중에 하나죠. 내셔널 모터스에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마침 이 3 시리즈 저희가 이 L4 버전을 아직 소개해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는 320i. 그래서 의미가 있고, 내셔널 모터스 측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로 이제 서남 쪽을 잡고 있는 그런 이제 공식 딜러인데, 저도 차를 거기서 샀습니다. 이 뭐 기자가 됐던 일반인이 됐던 누가 됐던 차를 살 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그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BMW 320i 본격 핸들링 성능을 느껴보도록 하죠. 리어 타이어 사이즈가 작은 편인데도 허무하게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코너를 돌고 있는 과정에서도 타이어의 그립 한계를 벗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자, 지금 보이시나요? 스티어링 휠의 앵글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어떤 차들은 직선을 가면서도 계속 보정을 해야 되는 차들이 있어요. 근데 운전자가 스티어링 앵글을 준 상태에서 그대로 움직여 준다는 것, 이게 핸들링이 좋다는 거죠. 뭐 여담이지만 이 기준이 되는 좋은 차가 있어야지 타이어 개발할 때 용이합니다. 그래서 전륜구동은 모든 타이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차, 대표적인 차 폭스바겐 골프예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GTI를 쓰는 회사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 후륜구동형을 개발할 때, 그때는 어떤 회사건 BMW 3 시리즈를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엔진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지만 이것 하나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차의 밸런스가 좋지 않으면 개발하는 과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감 좋은 차를 쓰게 되는데 지금 그런 면모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타이어 사이즈가 작아서 적극적인 그런 주행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뭐 부가적으로 카운터 스티어 이런 것도 거의 요구하지 않고 정확히 그립만 캐치해서 싹 돌아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가속 페달을 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감 있게 쫙 움직여줍니다. 진짜 기분 좋아요. 마치 내가 진짜 운전을 너무 잘하는 것 같은. 이제는 의도적으로 리어 쪽에 파워를 살짝 걸어볼 텐데, 근데 이 차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출력이 높은 차가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을 위한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도에서 이제 스티어링 앵글 주고 가속 페달 빡 밟으면 리어가 이렇게 훅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불가능하네요.
뭐 좀 더 적극적인 뭐 드리프트 같은 그런 주행까지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정도 이렇게 차가 제법 기분 좋게 잘 달려주고 그러면서도 저속 주행에서 편하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 사실은 320i를 약간 무시했어요. 아니 뭐 이게 뭐야 출력이. 근데 지금 타보니까 생각보다 매우 좋네요. 사실 이제 그러실 거예요. 이 가격으로 탈 수 있는 차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그랜저 거의 뭐 프로옵션에 가까운 모델도 살 수 있고. 근데 이 점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와 대중 브랜드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랜저 좋죠. 크잖아요. 공간 뭐 어마어마하고 기능성 충분하잖아요. 다만 차를 탔을 때 차가 전하는 느낌 자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뭐 단적인 예로 그랜저와 제네시스 G70, G70만 타보셔도 그 차이가 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프리미엄과 대중 브랜드가 똑같다 그러면 그 프리미엄 브랜드가 사기꾼인 거죠. 자, 어쨌든 우리 사기는 당하지 맙시다. 자, 이번에는 승차감의 일부. 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환경 중에 하나, 과속 방지 턱을 볼 텐데요. 가끔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과속 방지 턱은 이거보다 훨씬 더 좁고 높지 않느냐. 이게 화면상에서 그럴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과속 방지 턱을 이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자, 넘어볼까요? 프론트 서스펜션이 처음 과속방지 턱을 만나는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이후에 스프링이 수축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부드러움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제 리어 축이 떨어질 텐데 여기서 너무 단단하게 받쳐주면 승차감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너무 덜렁덜렁거리면 이 역시도 여진을 계속 남기기 때문에 불쾌한 승차감을 전할 수 있는데 지금은 1에서 2회 안쪽 아주 매끄럽게 처리를 합니다. 서스펜션은 확실히 잘하는 브랜드들, 메르세스 잘하거든요. 그리고 BMW도 뭐 그 다음으로 잘합니다. 그리고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사륜 구동 쪽이 전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안정감 쪽은 사륜 구동으로 잡고 대부분 이제 이 서스펜션을 좀 부드럽게 풀었었는데 사실 이제 이것도 옛날 얘기가 되고 요즘은 기계적 감성에서는 아우디 쪽이 더 좀 세다 라고 느낄 정도로 은근히 좀 하드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혼자 너무 즐긴 것 같으니까 일단 핸들링은 여전히 BMW는 최고입니다. 저희가 불과 얼마 전에 메르세데스 벤츠 C300을 탔었어요. 문도 막 이렇게 덜렁거리는 그런 차를 탔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제 LCI 버전이 나오면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펼쳤는데 시각적으로 좋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게 이 차 지금 이 시승차가 틴팅이 많이 되어 있어요. 지나다 보니까 야간에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이 이쪽으로 비칩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행할 때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많이 펼쳐진 차를 타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 측면 틴팅은 내 안전을 위해서 조금만 줄여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 차는 전면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잘 보이는데 대신 야간에 앞에 검정 옷 입은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 그래서 보행자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게 틴팅 진하게 하고 있는 차들 진짜 많은데 저 차가 나를 볼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일상 그리고 제법 스포티한 주행, 가속이 아닌 핸들링을 통한 내가 스티어링 휠,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이런 것을 통해서 차를 통제하면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것. 우리가 예전에 격투기 게임도 그렇고 뭔가 내가 조작하면서 이기면 신나잖아요. 그와 같은 즐거움을 주는 것. 그러면서도 연비, 주행 연비도 끝내주기 좋거든요. 그런 장점을 두루 가진 것이 오늘 만난 BMW 320i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이 시동 걸고 우웅하고 가속할 때 안에서는 조용한데 밖에서는 제법 부릉부릉 하는, 이게 약간은 유아할 것 같은 사람이 제법 힘을 좀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재밌습니다. 이전에도 저희가 340i, 투어링, 320d 이런 모델을 사면서도 좋았는데, LCI에서 사실 파워트레인이나 뭔가 이 CC 쪽에서 크게 튜닝 됐다는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현 시대에서 특히 후륜을 기반으로 하는 차 중에 가장 멋스럽고 깔끔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BMW 3 시리즈.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현재 엔트리 320i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정말 나이스하게 그 재미에 충실한 BMW 320i를 만나봤습니다.